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투자의 신부터 소개할게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양봉 이재필 선생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이자 또 어떻게 보면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참 힘든 한 해 시작을 보내셨을 텐데 뭐 2분기가 된다고 해서 딱히 지금 시장이 달라질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좀 종목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께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또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고요. 전화로도 궁금증 신청받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월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짱 월천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서태후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라면 국물님 반갑습니다.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 질문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또 온유한무님 반갑습니다. 보라맨커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약간 오프닝부터 약간 삐끗한 거에 대한 응원을 해주시는 건 아닐까. 또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오렌지님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도 점 찍어주셨네요. 출석 체크 확인하겠습니다. 토비도 반겨주세요. 뽀라맹 하셨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김용용 죽었다님의 이름까지 확인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은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아, 오스템 임플란트요? 사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 저는 이재필 전문가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아마 예. 작년 이제 미스터 진단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22년 선물 같은 종목 하나 주세요. 좀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딱 집어 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 그 횡령에 대한 사건이 예. 터지는 바람에 참.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 종목인데요. 자, 그래서 올해 시작부터 딱 거래 정지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과연 거래가 재개되느냐, 그 이제 운명의 시간이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거는 정말로 이게 투자자가 정말 억울한 그런 케이스죠. 맞아요. 뭐 이거 회사가 부실한 회사도 아니고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인데 이 직원이 중간에서 횡령하고 그런 거는 사실 이 투자자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또 회사 내부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해놨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1월 3일 날 이게 장 시작하기 전에 딱 거래 정지가 딱 되면서 그런 공시가 나왔었죠. 그리고 2월 17일이죠 아마. 2월 17일 날 1월 17일이겠네요. 그때 그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거래소에서는 그거를 결정을 하죠. 뭐 요거를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실질 심사 대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그냥 바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결산서도 좀 나왔죠. 결산서도 좀 나와서 그 결산서에서 작년에 네.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이상 나왔어요. 1,400억 이상 나오고, 그러고 횡령한 거, 그 2,000억 좀 넘게 횡령을 했는데, 이 일부는 찾았고요. 일부는 금괴도 뺐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주식 계좌도 이 압류를 했는데, 네. 참 주식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했는지, 진짜 어지간히 못했더라고요. 진짜로. 아이고, 답답하네요. 그죠? 아니, 그냥, 이 토마토 TV만 보고 따라만 해도 그거보다는 훨씬 잘했을 거야, 아마. 그러게. 진짜 인간 지표가 따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싹 다 깨지고, 사면 싹 다 깨지고. 깨지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신나게 깨먹고 그래서
뭐 못 찾은 거 이런 것들이 한 900억, 950억 정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를 계상을 하고도 뭐 당기 순이익이 한 24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 남아요. 그리고 뭐 요런 부분들은 그때도 2월 달에도 좀 얘기가 되던 부분들이었었는데요. 네. 아마 거래소에서도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냥 바로 거래 재개를 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올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 쪽에서도 약간은 이 좀 뭐랄까 그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지. 네. 만약에 덜컥 거래 재개를 시켜놨다가 이 감사 의견 거절이라도 나와버리면 그 뒷감당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밀어놓은 것 같아요, 뒤로. 네. 자, 그래서 내일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기심이라고 기업심사위원회라고 뭐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재판으로 따지면 1심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뭐 너 무죄 땅땅땅 그러면 석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단 뭐 저 회사에서는 이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 개선 계획서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거기서 뭐 저 감사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추천하는 위원회도 만들고 뭘 이거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것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네. 자,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전 경영진들 뭐 이런 쪽이 저 횡령이 있어서 실질심사 대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훨씬 더 탄탄한 그런 기업이에요. 더 탄탄해요? 그럼요.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돈 제대로 못 벌고 부채 비율이 얼만데요. 어마어마하게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내일 그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서 제 생각은 네, 거래 어떻게 재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거래 예. 재개가 될까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첫 번째는 그냥 내일 이거 뭐 상장 폐지 그거 저 아니다. 그냥 이제 그냥 저 거래 재개시키는 그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1년간 개선 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또 1년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상장 폐지 이건데 지금 1년간 거래 정지를 더 시킬 만한 그런 명분이 크게 있지가 않아요. 자, 이게 상장 유지를 하는 네. 거랑 상장 폐지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투자자들이나 뭐 투자자 보호나 시장을 위해서 좋은 건가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인가 실제로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또 실적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저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1,400억 정도 났고요. 당기순이익으로도 그 횡령했던 거 그거 전부 다 손비 처리하고 24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그리고 또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좀 크게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이 4년 연속 글로벌 임플란트 판매 1위 업체예요. 전 세계 1위 업체거든요. 자, 근데 뭐 앞에 선발주자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역전을 시켰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매출 쪽에서는 1등이 아니에요. 이 전부 다 임플란트 회사가 임플란트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치과용 의자도 팔고 뭐 다 팔거든요. 기자재들 이런 것들 다 팔거든요. 네. 많이 팔기 때문에 자, 전체에서는 1등은 아닌데 이 임플란트 쪽은 1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이 플러스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네.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생각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도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이번에 이런 일 터진 게 앞으로 뭐 이게 별일 없이 단속을 잘 한다라면요. 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된다라고 봅니다. 뭐 이거 그냥 냅뒀으면 나중에 터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더 이제 커지기 전에 그렇죠. 나갔다.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임플란트 쪽은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산업이 얼마나 커갈 산업인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있죠. 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때 매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6만 명 태어났더라고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27만 명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보다 거의 4배 이상이 많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지금 점점 노화가 돼가죠. 제가 71년생인데요. 네. 저도 이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 명씩 막 이렇게 다 태어났던 분들, 이분들이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가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뭐 얼마나 커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늠도 제대로 안 돼요. 자, 또 이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65세 이상 2개씩 이렇게 해주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더 해준다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배려가 어느 정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일부 좀 들고요. 네. 자, 이 임플란트가 예전에는 비용이 정말 비쌌죠.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임플란트 하나에 500만 원씩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는 아무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네. 뭐 되게 싼 거는 뭐 59만 원, 69만 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하여튼 제가 한 거는 뭐 평균 100만 원을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하나에. 근데 이 정도면 못할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치아보험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살려야 되는 명분이 죽여야 되는 명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내일 거래 재개가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만약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된다면 그동안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지금 2달 동안 묶여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주주들에게도 일단은 상장 유지를 시켜주는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 한동안은 조금 계속 흔들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생은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믿고 들어가도 그럼 괜찮을까요? 예, 뭐 고생은 좀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요. 각종 뭐 펀드들 뭐 이쪽도 대부분 뭐 이런 것들 좀 손상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40% 손실 처리한 것도 한 펀드도 있고 미래셋 같은 경우는 40% 정도 했고요. 네. 또 뭐 35%한 데도 있고 30%한 데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마 팔고 나올 거예요. 팔려고 할 겁니다. 그쵸. 거래가 재개가 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용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신용은 거래 정지됐는데 어떻게 줄었냐. 이건 다른 게 반대 매매가 나갔다는 얘기죠. 계좌에 있는 것들. 네. 다른 게 반대 매매가 나가서 뭐 신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줄었는데 아마 뭐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은 아닐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 이런 것들 들어간 것들 뭐 이거는 이제는 뭐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르겠지만요. 당장은 투자 부적격인 그런 종목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자, 매물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첫날 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산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900억 정도가 손실이잖아요. 네. 900억 정도가 손실인데 이게 시가총액에 비해 보면 한 5% 정도란 말이에요. 900억이면. 그러면 뭐 지금 주가 자체가 5% 정도, 그 정도가 디스카운트가 되면 시가총액이 그 정도가 디스카운트가 되면 조금 좀 덜한 그런 부분들일 거고요. 좀 아무 일도 그러니까 약간 좀 모자라는 수준일 거고 만 20, 30%씩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20, 30% 이상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 조금 좀 중장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일회성 손실이 아니라 네.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손실이면 이건 얘기 자체가 틀려져요. 얘기 자체가 틀려지지만 작년에 계산한 것만 해도 벌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나오는 부분들 전부 다 그대로 이 실적에 적용이 되게 될 테니까 네.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거래 재개가 시작이 돼서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기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아무래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의견들도 참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횡령 진짜 거하게 해먹었다라고 해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도 만약에 거래가 재개된다면 오스템은 우리가 워낙에 1월부터 하락장이었잖아요. 이 거래가 중지됨으로써 그동안 하락장을 피해간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눠주고 계시고 많이 흘러내리면 담아야겠다라는 이야기들 첫날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충분히 좀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용용 죽었다님 임플란트 안 하게 양치 잘합시다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양치하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다른 질문들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외에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라면 국물님께서 펀드 매니저분들은 평소에 어떤 걸 공부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저희한테 추천주도 거의 이제 EJ에서 매일같이 추천을 해주시고 이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때 어떤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 시장 분위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안 쓰고 네. 뭐 미래가 있는 쪽들. 그러니까 제가 되게 평상시에도 말씀 잘 드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CS 윈드 같은 종목들, 그런 것들 그냥 사가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장이야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들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CS 윈드 같은 경우도 내후년 정도에는 매출이 지금 작년에 1조를 겨우 넘겼거든요. 네. 근데 2조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좋아진다라면 네. 주가 자체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는 거고요.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세요? 일단 뉴스는 무조건 보실 그렇죠. 거고. 예, 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보고 뉴스 같은데 좀 뭐든지 좀 시끄러운데 거기에 돈이 있어요. 뭐 큰 뉴스들 이런 때 거기에 돈이 있는데 뭐 최근 들어갖고는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것들이 가장 큰 그런 뉴스였죠. 뭐 그래서 처음에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를 2월 14일부터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14일. 그러니까 12월 14일. 그러니까요. 작년에 작년부터.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뭐 GSE나 대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갔고는 뭐 저런 것들 농산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원 관련주도 하고 그다음에 더 계속 가니까 뭐 방산주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순환매로 이렇게 너무 올랐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연관되는 것들 중에 지금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 뭐 요런 부분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 있으면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예, 이게 뭐 주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지 좋은 주식이 없어서 못 사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항상 있는 거니까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개씩 말씀드리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 이렇게 좋습니다. 이강무 전문가도 한 개씩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돈이 없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돈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내가 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쫓아다니는 거는 시장이 갑이고 내가 을이 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뭐 그 많이 올라갔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거 챙겨보는 건 기본이죠. 실적 같은 것들 뭐 늘어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챙겨보시고 거기다가 실적이 늘어나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나고 있는 실적보다 되게 싸고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하고도 딱 좋다라면 그게 베스트 종목이죠. 그게 그렇죠. 티플렉스 같은 종목이었잖아요. 티플렉스를 처음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날 네. 그게 뭐 저 실적 나오는 거 비해서 주가도 굉장히 쌌고 뭐 그다음에 지금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 이 실적 부분들도 계속 증가가 되고
그런 것들을 고루 다 갖춘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면요, 안 하면 됩니다. 내일 해도 돼요. 뭐 내일도 장 열리고 모레도 열리니까,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는 무조건 꼭 챙겨봐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미래성으로 좀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종목들 가운데 기업에 대한 부분들 실적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주가가 너무 비싸진 않은지 이 부분도 우리가 두루두루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말고 웹툰도 보시나요? 그런 질문도 올라오는데 웹툰 같은 것도 보세요? 워낙에 좀 다양하게 보시잖아요. 아니,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모르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웹툰도 보세요? 웹툰은 옛날에 그냥 만화를 봤죠. 만화책 시대이신 건가? 웹툰은 만화를 안 봤죠. 보는 걸로. 아, 그게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요. 네네. 이 휴가 신병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네. 짝대기 3개인가 달고 있을 때예요. 신병이 이렇게 왔는데 신병한테 야, 요즘 사회에 뭐가 재밌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 만화방에 만화책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야, 그 뭔 소리야? 뭐 그때 책상에다가 뭐 이렇게 갖고 화면으로 보는 만화가 처음 나왔었던 때거든요. 그 만화가 없다 그래갖고 이건 뭔 소릴까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책이 없더라고요. 신세계를 경험하셨구나 그때. 군대에 있는 사이에 만화의 세계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있는 동안, 내가 사회에서 격리돼 있는 동안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죠. 자, 알겠습니다. 뒤에 왜 커피 사진이 떴나 했더니 라떼는 말이야. 오늘 또 전문가님의 라떼 타임 예. 잠깐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아무래도 이제 K 컨텐츠, 뭐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질문들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일본 대사관과 만났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만약에 이제 향후에 일본하고 관계가 개선이 됐을 경우에 K 문화 콘텐츠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수혜 업종이 또 다른 업종들도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수혜는 분명한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 뭐 일본 쪽에 지금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지만요. 또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맞아요.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또, 외에는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한국, 대만,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저 반도체 동맹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팹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메모리 말고도 비메모리 쪽 그 설계하는 업체들요. 요런 쪽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거 말고도 네. 저 일본하고 지금 우리하고 협력해야 될 게 북한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현재 이 당선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그렇게 좀 많이 친하지는 않잖아요. 그 민주당 정권보다는 친하진 않기 때문에 아까도 뭐 저 9시 때 EJ 시간에서도 네. 방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이 방위동맹, 한미일 방위동맹 뭐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도 뭐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종목으로 좀 보여주신다면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종목은 아까 1시간 저 EJ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도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LIG 넥스원, 아.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예, 그다음에 뭐 저런 것들 안 오른 거 그런 거 찾으시려면 뭐 네. 현대로템 같은 것들, 추천 주셨잖아요. 오늘. 예, 그렇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현대로템을 추천드린 이유도 나머지 다른 것들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깨져도 덜 깨져요. 자, 손절매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못 사서 좀 이렇게 내려오면 손절매 뭐 20, 30%씩 뭐 이렇게 손절매 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현대로템 같은 거 있는 자리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좋죠. 얘기 나온 김에. 네. 잠시만요. 또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또 이재에서 추천해주셨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자. 수익도 이미 잘 보고 있거든요. 그쵸. 음. 자, 지금 여기 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17,000원대 여기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올라와도 거의 뭐 얼마 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빠진다라면 요 가격 제가 이 손절가는 18,000원을 드렸는데요. 네. 실전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손절가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찍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19,000원 정도입니다. 네. 자, 여기서 실전에서 조금 더 이 손절 라인들 뭐 이런 걸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19,000원 정도로 잡으셔도 되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일단 뭐 1차로는 22,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위쪽으로 뭐 거기서 그것도 좀 뚫고 올라간다라면 뭐 26,000원대 이상까지도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네. 요거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 흑표 전차라는 게 있어요. 이 현대로템에서 만든 거 전차인데 탱크인데요. 이 자주포 같은 경우는 먼데 곡사포로 몇십 킬로 떨어진데 먼데 거 쏘는 거고 전차는 뭐 보이는 데나 뭐 몇 킬로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건 현대로템에서 저 흑표 K2 흑표 전차를 만들었는데 요게 또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마 러시아가 그 러시아 탱크가 아니라 이거였으면 얘기 틀려졌을 수도 있어요. 얘기가 틀려질 수도 있었는데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좀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하여튼 방산주들 쪽은 큰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는 뭐 이번 전쟁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좀 탄력을 좀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산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해주셨으니까 앞서서 이제 반도체 동맹에 대한 이야기 예. 살짝 해주셨잖아요. 예. 관련된 종목들 한번 딱 훑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자, 이거, 뭐, 장비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말고요. 네. 비메모리 관련되는 뭐 이런 쪽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크다라는 생각인데요. 팹리스 업체들,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삼성 쪽에서도 팹리스를 조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이 팹리스를 안 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설계를 해서 대만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삼성에서 조금 투자를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텐데, 그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해 갖고는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죠. 아.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 NXP가 글로벌 1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였었는데요. 네. 요게 현대차에서 납품하던 거, 그걸 일부 뺏어먹은 회사예요. 텔레칩스가. 그러니까 그만한 기술력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텔레칩스 같은 것들, 뭐 요런 것들 좀 잘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뭐 요거 말고도 텔레칩스 말고도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있죠. 이 칩셋 미디어는 텔레칩스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예요. 이 칩셋 미디어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요거는 그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자기 그 회사의 기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자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를 설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 설계 자산을 갖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그 비디오 IP를 갖고 있어요. 이 비디오 IP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율주행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로열티나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네. 저 고객만 늘어나면 계속해서 이 매출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났는데요. 영업이익이 52억이에요. 그러면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저 한 25%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면 네. 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칩셋 미디어 같은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이 칩셋 미디어 말고도 또 있어요? 저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어버브 있죠. 반도체. 그런 거는 가전에 들어가는 MCU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뭐 그런 것들 전자기기들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도 잘 나오고 뭐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요. 콘텐츠 관련주들 당연하고요. 또 방산주들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서 종목들 찝어주셨는데 텔레칩스랑 칩셋 미디어 이 칩스 형제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보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사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창원님, 제 문의 종목은 넘어갔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태웅로직스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가격은 8,500원입니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태웅로직스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늘은 살짝 약했네요. 2.57% 하락이었고요. 8,71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길게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 이틀 연속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8,500원대에 사셨으면 9,000원 넘어가면서 수익의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내려가면서 좀 걱정도 되고 이거 전망이 어떨까 괜찮은 걸까 싶으실 것 같습니다. 태용로직스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런 것들, 뭐 HMM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면 제가 조금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10배, 20배 이런 굉장히 큰 대시세를 한 번씩 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자, 이 태용로직스는 약간 틀린 종목이에요. 그것들, 뭐 해운주 요것들하고는 조금 틀린데, 국제 물류를 주선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팬데믹이다, 뭐 공급망 이슈다 이러면서 이 물류들이 많이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팬데믹도 다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풀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묶여 있거든요. 네.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이런 종목이 없다라고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 보면 1,702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저기 2021년도 작년에요. 790억을 벌었어요. 네. 790억 영업이익이. 자,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도 75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뭐 한 2점 몇 년 정도. 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도 600억이니까요. 그러니까 작년같이 뭐 한 3년만 벌면 이 회사 그냥 통째로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찍혀 나오는 기업이고, 네. 실적이 아무리 잘 찍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올라 있으면 그거는 뭐 그렇게 적당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주가 자체도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죠. 자, 이게 상장된 지가 뭐 한 2년 정도 조금 지나서 겨우 이제 새내기 티를 벗은 그런 기업인데요. 1년, 2년, 한 2년 4개월 정도 그 정도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상장 초기에 뭐 이해관계가 있었던 물량들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기관들 뭐 그 전에 받았던 물량들, 뭐 창투사에서 갖고 있던 물량들 이런 것들 다 뭐 차익 실현도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런 물량들도 거의 다 이제는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실적 반영해 가면서 움직일 때도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감안을 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이렇게 뭐 크게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위쪽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대신 이게 태용로직스는 좀 무거운, 원래 움직이는 게 무거운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좀 고점을 찍은 내용이 있고 여기서 비슷한 자리에서 고점을 찍었죠. 그 자리가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가격대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거예요. 아마 10,000원대 넘어가면 이게 좀 탄력이 둔화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0,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용로직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10,000원이 넘어갈 수 있기를 또 그 이상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테슬라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다. 관련주의 수혜주 내일 오를 것이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개장을 했군요. 자, 테슬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 개장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테슬라가 올해 연내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공시가 떴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이유 한번 이 분식 회계에 대한 부분, 주식 분할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관련해서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또 뜰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냥 좀 테슬라 움직임을 보고 그때그때 뭐 상황에 맞춰갖고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고생을 작년부터 되게 좀 많이 시켰어요. 시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테슬라가 되게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지금 천슬라가 됐죠, 이제는. 천슬라가 넘었을 텐데. 자, 뭐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주가 우리나라 시장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일 텐데요. 자,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쪽을 그렇게 굉장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많이 빠지면 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은 나오는 게 또 주가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살 수가 없는 모습이고 내일 만약에 테슬라가 좀 이렇게 많이 떠서 네. 끝난다라면 아침부터 확 떠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확 떠서 시작할 때 그때는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봐가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어떤 일 생기고 난 다음에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올랐을 때 쫓아가면 잘못하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먼저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뭐 이거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간다. 이런 네. 부분들은 조금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미리 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테슬라가 상승을 한다면 내일 관련주들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는 말자라는 주의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윤홍주님의 종목이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3월 들어서 좀 확실하게 좀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상황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3.8% 상승하면서 45,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7,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수익도 꽤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앞서서 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수익 보고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장관님? 질문을 약간 그렇게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길게 볼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좀 뭐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여기서 조금 괴로울 것 같다. 뭐 그렇게 네네.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자, 뭐 이거 조금 그냥 좀 여유 자금이고 내 성향도 뭐 나 그렇게 치고받고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성향이시면요. 한 연 단위 이상으로 그냥 쭉 들고 가시면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지금 37,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그 전에 매수를 39,000원 정도, 41,000원 정도 찍은 자리도 있지만 뭐 그때는 아니실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때 올라올 때 이때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뭐 그렇다라면 조금 길게 들고 가는 성향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온 이유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 수주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거 아랍에미레이트에 뭐 수주 가능성도 있고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몇 월 며칠 날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냥 뭐 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근데 오늘 올라온 거는 사천에다가 항공우주청을 신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그 뉴스 때문에 올라온 부분, 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성향을 제가 잘 몰라서 좀 드리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절반 정도 내일도 뭐 아마 조금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일 정도에는 절반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조금 움직이는 모습 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라면 저는 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길게 들고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우주청 신설 뉴스에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고 또 당분간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일단 좀 비중이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실현하신 후에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휴니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령곤님께서 휴니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앞서서 EJ에서 휴니드 괜찮다라고 또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나 지금 시점에서 좀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지금 사도 괜찮아요? 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아까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무인항공 쪽 뭐 이쪽에 거의 뭐 탑을 찍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GAAS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쪽에서 선정한 아시아 유일의 항공전자 시스템 공급업체가 바로 이 휴니드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형 방산주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수출하는 게 없고 거의 뭐 우리나라 내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런 것들 뭐 소총을 만들어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인데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바로 저 직수출도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돼요. 예,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서 지금 이 휴니드도 지금 122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근데 뭐 지금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한 133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133억 정도가 났고요. 이 자회사는 없으니까 오직 그러니까 이 회사가 휴니드가 자기 힘으로만 번 돈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매출액 계속 늘고 있죠.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1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미국하고 미국 기업 업체하고 계약한 건 이건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올해 매출액에는 계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실적 부분들 계속 늘어나는 거고 또 이 휴니드 같은 이런 좀 소형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북한 이슈에 북한 이슈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빅텍이나 이런 종목인데요.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이 휴니드가 더 좋습니다. 근데 그쪽하고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북한 쪽이 그냥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뭐 ICBM을 한 발 쐈는데요. 그걸로 그냥 알았어 그리고 말 건 아닌 것 같고 4월 달에는 또 우리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미 군사훈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축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북한도 ICBM 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축소를 해버리면 약하죠. 약한 모습이니까 또 당선인 측,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북한에 굉장히 강경한 그런 태도입니다. 전에 그 방사포 쐈을 때도 이거 뭐 저 협정 위반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쪽 이 북한하고 관계는 당분간은 조금 좋아지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의 도발 강도는 조금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쪽들 뭐 실적되는 부분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되는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도 되는 쪽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니드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채팅창에서 풀꽃님이 벌써부터 토비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라면서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진단 한 가지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스카이님의 종목 태경케미컬 살펴보겠습니다. 1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보니까 태경케미컬이 오늘 14,2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5,100원이거든요. 3월 초에 한번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때 매수하신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급등에 좀 따라잡으셨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요 13,000원, 14,000원에서 정말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떨까요? 이거는 한참 잘 갈 때가 태경케미칼이 그 백신 그거 뭐 공급하고 막 그럴 때 되게 좀 낮은 온도 저온에서 해야 되니까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한참 잘 움직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바닥을 잘 다졌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7월 달에 작년에 뭐 22,200원 고점 찍었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달쯤에 이때부터 계속 사실상 바닥은 이렇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뭐 1월 달에 이렇게 빠진 거 이거는 시장이 그때 좀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같이 좀 일시적으로 두들겨 맞은 그런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쪽 13,000원 아래 구간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장기간으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한 주가 같은 경우는 쉽게 잘 안 깹니다. 쉽게 잘 안 깨고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자, 또 이 태경케미칼의 경우는 이 22평선을 좀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위로는 242평선에 걸려서 지금 저 넘어갔다 꼬리 달고 넘어갔다 꼬리 달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인데요. 자, 요걸 넘지도 못하는 모습이지만 또 쉽게 밀리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좀 이렇게 빨간 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우리 실적 부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이 418억, 471억, 541억. 자, 그러니까 뭐 10몇 프로 정도는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자회사가 있긴 있는데 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본업에서 버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올라온 실적도 아니고 내가 버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신뢰성들 이런 것들은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이렇게 실적 부분들이 커져 간다라면 주가 자체는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일단 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돌파를 한다라면 그 17,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한 16,500원 이상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16,500원 정도 그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16,500원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때까지 우리가 좀 잘 견디면서 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또 궁금하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꽃방울님께서 4월에 가장 관심 있는 이벤트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이 끝납니다. 4월에는 우리가 좀 어떤 이벤트 좀 예상이 되는 게 있을지.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전쟁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도 조금 시들해졌고요. 그러니까요. 시들해졌고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이런 거지만 뭐니 해도 또 단기적으로 눌려있던 그런 섹터들을 본다라면 네. 저 뭐 여행주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 날씨 따뜻해지면 어디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근데, 주면 아마 벚꽃도 필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한 2년 동안 꽉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맞아요. 꽉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겨울 다 지나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뭐 그런 때니까요. 조금 여행 관련되는 뭐 이런 섹터들
그런 쪽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행이나 뭐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없고요. 없어요? 저는 벌써부터 여름 휴가 계획을 막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시게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 따뜻한 데로 가고 싶어요. 멀리는 못 가니까 휴가를 또 길게 쓰지 못하니까. 아니, 여름에 뭘 따뜻한 데로? 아, 그래도 그게 한국에서 더운 거랑 해외에서 다른 거는 기분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로 그 비행기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지난주에만 해도 한 40만 원, 70만 원 했던 비행기표가 그 며칠 사이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깝기는 해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또 지금 생각나는 건 그렇게 비행기표가 올라가면 항공주들, 항공사에는 그것도 분명히 그쵸? 수혜가 되겠죠. 실적도 올라가고.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주, 항공주 슬슬 관심을 가져보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겠네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아, 깔끔해. 좋죠? 알겠습니다. 4월에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뭐 여행이나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관심들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려님께서 나들이 말고 나가리 계획은 많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끝까지 다들 정말 봄다운 봄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좀 나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꽃방울님, 돈 벌어봅니다. 제발요 하셨는데, 자, 우리 멀리 또 마음 편하게 여행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투자의 신 그리고 EJ 함께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계속해서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풀꽃님, 이재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창호 앵커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무슨 방송을 보고 계신 거죠, 풀꽃님? 풀꽃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송을 보고 계셨던 거죠? 저는 한보람 앵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께서 또 벙벙님께서는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아쉽습니다 해주셨는데 내일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이 제필쌤 가자 해주셨는데 이제 집에 가셔야 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